안녕하세요.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산한 건설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건축법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드리면은 지금 2025년에도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 그리고 1조 사선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서울시 용적률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울시가 소규모 건물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이나 그 사업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게 됐는데요. 2025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건축주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용적률 상향 부분 유심히 확인하셔서 건물 고르시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행일은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축 허가 접수 기준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 접수를 2028년 5월 18일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상승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으로는 제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50%씩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2종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로 상향이 됐고요. 3종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큰 기회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조 사선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 1조 사선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도심들의 건물에 대한 설계 제약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협소한 중소형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했었는데요. 저 시행 시기로는 2025년 9월에 개정된 법안이 발의되어서 2026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조 사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쪽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까지는 1.5m를 일격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10m 이상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까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이런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고 있는 변경된 1조 사선 법규는 10m까지는 기존 법과 똑같고요. 그리고 10m에서 17m까지는 건물 높이의 절반이 아닌 5m 정도만 안쪽으로 이격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지기 때문에 2종 같은 경우에 상향된 250%의 용적률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 변경된 1조 사선 안에 따르면 2종 같은 경우도 지금 상향된 250%의 용적률을 맞출 수 있는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가장 큰 법규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협소 부지의 건축물의 효율성이 향상이 있을 수 있고 저층 상가, 근린생활시설, 소형 오피스 등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법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이나 밀도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1조 사선 완화는 층수보다 공간의 활용도를 더 높여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내년에 신축을 고민하시는 건축주분들에게는 이런 1조 사선 완화 정책은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건축주들이 이런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옥상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나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를 받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매도 시 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건축물 딱지가 있다고 하면 내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깡통전세나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 보증보험이 필수인데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세입자 보증보험을 발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때 임차인들에 대한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건축물의 보상 등에 따르면 확장된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은 인정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건물에 대한 가치 또한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정책 건축주들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위반 건축물을 양성하는데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나 공공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보강이나 용도 변경 등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데요. 과거에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경미한 무단 증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신청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 보강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의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는 게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는지,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빌사는건설에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건축법은 규제가 아닌 완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건축주분들의 이익을 위해 저희 빌사는건설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는건설입니다. 감사합니다.